방천에 둘러섰던 예천 직강소 폭군 50명이 지난 밤에 모사대장 학초의 작전으로 총 버리고 동학진에 자진기하였습니다. 학초는 그들을 색출하여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부모 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학진에서 지내다가 아마 기회를 틈타서 다시 예천 부중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바랐습니다. 다음날 화지의 동학진영에서는 전날 밤에 예천 포군이 항복하였던 이야기가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학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으며 자연히 학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몇몇 접전은 학초의 모사대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하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보통 싸움이라 하면 단병접전이라 창이나 칼로 서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아 서로 죽이고 잡는 방법뿐인데 총소리는 위협만 울리고 인명살상 하나 없이 승전한 일은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군기 갖다 바치고 항복하여 내 군사 도인 만드니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예천 포군의 일을 해결한 학초는 화지도에 참석한 여러 접의 동학군으로부터 모사대장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가 있었으며 작은 일까지도 학초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화지도에 영솔한 동학군의 수요가 다른 접보다 월등히 많은 데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학초가 예천 포군 50명을 항복받은 일이 있고부터는 동학진영에서 학초의 입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관동포 부접주인 토지접주 박현성이 학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리까? 내일이면 항복하였던 포군 50명이 비밀리에 빠져나가 예천읍으로 돌아가 우리 진영의 대단한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다음날 오시에 예전에 이 호장을 지낸 연로한 공형 5인이 대장소를 찾아와 일자로 복지석고하였습니다. 공형이란 관아의 여러 아전들 중 대표자격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꾸중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얼음장을 놓으며 쫓아내었습니다. 동학 도중에 쓰던 한 사람이 학초가 있는 모사대장소로 와서 직강소 사자가 대장소에서 찾아온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학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그 속에 우리가 선택할 길흉간의 일이 있으니 대장소에서 처분을 하는 것을 들어오라.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하는 소리가 대장소에서 무수히 꾸중을 하고 척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고를 듣자마자 학초는 속히 그 사람들 가는 길을 쫓아서 데려오라. 예천 직광소가 복종하고 우리 도중이 명분이 있게 기거하는 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심부름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 후 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학초는 주안상을 차려놓고 그 사람들과 마주 대하며 어찌하여 노인들이 왔으며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 5 노인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중과 예천읍은 서로 간에 아무 잘못됨도 없는데 도중에서 우리를 친다 하니 하도 억울하여 서로 무사하길 바라서 찾아왔습니다. 학초는 그 말을 듣고 당연한 말이라. 도인과 예천읍과는 한 점의 관계도 없는데 우리를 잡으려고 직강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꺼내어 훈련을 한다 하니 그 소문을 듣고 도중이 이같이 도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양측이 각기 말하면 근래는 관리가 불법 항민을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민한 관리가 있고 도중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 중에 혹여 불법 항민한 사람이 있으니 피차간 좋은 수가 있으면 서로 무사 화해하는 것이 어떠한가. 과연 지당한 말씀이 오니 그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5 노인 중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습니다. 관청이 항민 다시 하지 않으면 도중이 문제 삼을 것 없음이라. 원래 직강소는 동학의 도소인데 관아에서 직강을 차려놓고 오히려 동학인을 헤아려 하지 않은가. 직강소는 원래 동학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다른 곳과는 달리 예천은 관아에서 직강소를 설치한 것을 나무랐습니다.
앞으로는 직강소가 일제히 우리 도인에 입도하여 항민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라. 도중에 있는 죄인은 도중에서 잡아 예천으로 보낼 테니 옥석간 밝히도록 하라. 앞으로는 예천과 동학접은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5 노인이 일제히 절을 하면서 과연 지당한 분볼지다. 그러나 그것을 신령에 옮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양식에서 서로 의심을 하고 있으니 어느 편이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학초는 언성을 높여 너희 직강이 우리 도인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도중에 먼저 믿음을 보일 것이니 그러하면 어떠하냐? 듣기를 바라나이다. 학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관동포 둘째 상접이 너희 군수를 보러 갈 것이다. 서로 마주 대하여 직강소를 혁파한 후 우리 도인에게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는 안동, 예천, 양군에 이미 알려진 죄인 2사람이 있으니 동학 도중에서 잡아 결박하여 보낼 테니 그 밖의 여차한 일은 2사람이 마주 앉아 해결하면 될 것이로다. 정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입니다. 직강소를 혁파하고 도인에게 인도하는 문제는 소인들이 돌아가서 성사되도록 하오리다. 이윽고 그 2 노인들은 무사히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예천 관아 쪽에서 쓴 가보 척사록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척사록 8월 23일 일기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교 이명을 산의 오목한 부분에 남겨두어 적의 동태를 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찌감치 적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적들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이 포로들을 빨리 죽이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 윤치문이란 자가 대도를 뽑아 그를 베는 신용을 하면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중에서 순찰을 도는 병졸인데 여기까지 왔다니 매우 가소롭구나. 그러나 지금 잠시 너희들을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빨리 돌아가서 너희 군수에게 너희 고을의 무기를 내일 진시까지 가져다 바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고을을 도륙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였다. 앞의 회에서 얘기하였듯이 50명 포군 대신에 군교 이명이 오목한 곳에 숨어있다가 체포된 일이며 그 군교가 윤치문이라는 자에게 가전 공갈과 협박을 당하였는데 그 협박 속에 무기를 내일 진시까지 가져다 바치라는 말은 몇 번 중복됩니다. 협박을 당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은 퇴직하여 연로한 공형들이 아니라 붙잡힌 군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8월 24일 척사록 기록에는 얼마 후 하지의 통민이 또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매우 거칠고 당돌하게 먼저 공격한 잘못을 거론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임시방편으로 해명함으로써 더욱 거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대목에서 그리하여 결국 임시방편으로 해명함으로써 더욱 거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기록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23일 기록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제 화지동으로부터 급보가 있었는데 화적의 무리 수백 명이 본동 화지에 모여 읍을 도륙한다는 내용이었다. 화재에 모인 동학군의 수를 수백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시 화지도에 모인 동학군의 전체 수를 기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접주와 기찰만 모여도 수백은 됩니다. 척사록 곳곳에 불안한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숫자를 엄청나게 줄인 것은 뒤의 결말과 맞추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를 듣고 매우 두렵고 불안하여 본소에서 몇 명을 보내어 정탐하게 했더니 그들이 보고하기를 안동에서 온 도인들과 본저버 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동에서 온 도인들이라는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제시한 척사락 기록을 보면 직강소에도 몇 명을 화지 진영으로 보내긴 하였는데 은원을 위한 사자가 아니고 정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직강소에서 보낸 2명을 붙잡아서 돌아가서 너희 군수와 공형에게 내일 진시 안으로 너희 고을의 군기를 가져다 바치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고을을 도륙하고 말 것이다 라고 크게 꾸짖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강소에서 보낸 이명을 붙잡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궁궐은 아닐 테고 학초절에서 말한 직광소에서 보낸 사자 5명을 일컬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야간 직강소에서 화지로 사람을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돌아가서 너희 군수와 공영에게 내일 진시 안으로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는 몰라도 갑자기 공형은 왜 등장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화지 동학진과 관아가 있는 예천 직강소 사이에 주고받은 통보는 더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오고 간 그 얘기를 학초전과 갑오 척사락 대목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